아니 근데 그 당시에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배우 하지 말아라였다고 하던데. 제가 데뷔했을 당시에 한참 인기가 많았던 형님들이 동건이 형님, 한재석 형님, 승건이 형, 예예. 다 이제 쌍꺼풀이 짙고 잘생긴 얼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오디션을 보러 가면 넌 안 돼. 근데 쌍꺼풀도 없고 눈이 좀 작으니까 배우하지 말라고. 그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 얘기를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어서. 아, 긴 시간 노력 끝에 2004년 운명의 작품을 드디어 발리에서 생긴 일. 발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늘 보고드리던 그대로입니다. 강인욱 씨 내가 우스워 보여? 걔도 주인 닮는다는데 우스운 사람 밑에서 너무 오래 붙어있는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뭐가? 너무 오래 붙어 있어서. 그다음에 미안하다. 와, 미안. 아저씨, 야 이 폭탄 말해! 사랑해 아저씨.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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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제 미사페인이 네. 생길 정도로 지금 이제 보셨던 시청자 여러분들 가운데 아 그래 나 미사페인이었지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는 신드롬이었죠. 뭐 온 동네가 그냥 눈에 꽃이 울려 퍼졌어요. 소지섭 씨 머리는 뭐 지금도 아, 그렇죠. 예, 소지섭 씨 머리는 지금도 해요. 저도 그때 패러디 했으니까요. 예, 예. 그중에 이제 밥 먹을래 나랑 뽀뽀할래 밥 먹을래 나랑 같이 죽을래. 밥 먹을래 나랑 뽀뽀할래. 차 세워 빨리. 밥 먹을래 나랑 살래. 밥 먹을래 나랑 같이 죽을래. 이게 뭐 오랜만이니까 한번 어때요? 이거 밥 먹을래 나랑 뽀뽀할래 한번. 아 잠깐만. 음악을 제가 좀 깔아드릴게요. 눈의 꽃 한번 좀 틀어주세요. 아 박효신 씨도 한번 좀 보고 싶네. 아 갑자기 땀이 나네요.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지섭 씨. 아 노래 들으니까 또 갑자기. 밥 먹을래? 나랑 뽀뽀할래? 밥 먹을래? 나랑 같이 살래? 밥 먹을래? 나랑 같이 죽을래? 야, 민망하긴 하네요. 이게 되게. 근데 와, 약간 지금 회장님 돈 가지고 장난치지 마. 이번엔 진짜 가시죠. 영화는 영화다. 감사합니다. 이제 신상 받았으니까 주연상 받으시도록 조금하겠습니다. 군대 가 있을 때는 걱정을 다른 배우들처럼 똑같이 했거든요. 제가 이제 성인이 된 뒤로부터 이제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임무를 맡고 있어서 갔다 와서 과연 다시 이렇게 잘 복귀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영화는 영화다라는 영화로 좋은 평을 받고. 평을 받아서 좋은 결과도 있었고 그러고 나서 조금 연기에 대한 자신감을 얻어서 작품들을 하니까 좋은 결과들이 조금씩 쌓였던 것 같아요. 형 말처럼 종양을 완전히 다 긁어내면 아버지 어떤 상태가 될지 몰라. 우연히 대신 내가 막을 거야. 잘 보고 꺼져. 지금부터 내가 조선을 월보겨 앞으로 조선 사람들 문제없이 잘 이끌 테니 밀어주시오. 이게 그리고 또 2018년 MBC 드라마 내 뒤에 티리우스로 23년 만에 연기 대상. 23년 만입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이야.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아니면 다른 일을 더 뭐 해야 되나 시작했을 때 적성에 맞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내성적이고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되게 불편한 사람이었어서
연기한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오래 못한다고 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첫 번째 저의 목적은 일단 가장이었어서 돈을 버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어떻게 먹고 살지? 내가 이제 가장이 돼서 이끌고 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스로에게 조금 더 이렇게 부담을 주고 채찍질을 하고 그런 게 지금도 조금 여운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네. 예전보다는 그래도 가벼워지긴 했지만 그래도 그게 저를 움직이는 힘이라 그걸 완전히 내려놓지 못할 것 같아요. 걸스데이 활동 그다음에 예능에서 포텐을 터뜨리고 드디어 인생작을 만납니다. 응답하라 1988. 와 이거 정말 뭐 공존의 히트를 그렇죠. 이거 처음부터 이렇게 되실 거를 알고 계셨나요? 그쵸. 알고 있었어요? 아 느낌이 왔어요?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실 거라는 거는 사실은 너무 믿어 의심치 않았었는데 그랬어요.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는 의심했죠. 그 전에도 연기를 했었어요? 그 전에 드라마 한 3편 정도 했었는데 했었군요. 네, 그때는 좀 작은 역할로 이제 했었고 처음으로 큰 역할을 맡은 건 응팔이었어요. 덕선아! 사실 신원호 PD는 이제 혜리 씨를 모티브 삼아서 덕선 캐릭터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도 좀 했었거든요. 우와. 저는 몰랐죠. 야. 아니 왜냐면 그만큼 당시에도 혜리 씨가 그냥 덕선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정말 맞아요. 예, 이게 진짜 인생 캐릭터 아니었습니까? 정말 인생 캐릭터보다 더한 수식어가 있나 싶을 정도로 인생 캐릭터죠. 왜 맨날 내 말을 안 듣는데? 내가 언니랑 생일하기 싫다고 엄마랑 아빠한테 얘기했잖아! 왜 나만 덕선이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되게 연기를 너무 잘했어요. 근데 연습을 또 무지하게 했겠죠. 아, 엄청 했고 그죠? 한 2-3달 동안 일주일에 한 2번씩 감독님 만나서 한 3시간, 4시간 정도 리딩하고 그리고 제가 1, 2, 3, 4부를 제 대사를 거의 통으로 다 외웠었어요. 그 대본 자체를. 네, 자체를. 너무 많이 읽어서 외우려고 외운 게 아니라 아니, 오히려 제 주변에 친한 분들은 덕선이랑 저랑 비슷하다고 말씀을 안 하시거든요. 제가 사랑하는 덕선이라는 캐릭터를 대중분들은 저랑 일체화 시켜준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방송하고 보던 거랑 되게 다르네. 차분해 보이네요. 저요? 하고 싶었어요 원래 연기? 그쵸, 네. 사실은 제일 치열하게 했어요. 네. 이렇게 걷고 이런 표정을 하고 이런 말투를 쓰고 모든 게 다 정교하게 이렇게 해야 해라고 계산되어졌었어요. 이게 사실은 뭐 누군가는 뭐 혜리는 운이 좋아서 덕선이 캐스팅이 된 거잖아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네. 결국은 본인이 노력을 하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소화하는 아유,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그럼. 대본을 한 3개, 4개를 와. 통으로 외울 정도가 되니까. 이거 아까 춤도 5,000번 추고. 맞아요. 진짜. 근데 사실 저는 제 스스로 운이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또 운이 정말 따르더라도 진짜. 저는 진짜 그 말을 믿습니다. 그냥 찾아오는 운은 없어요. 예. 준비돼 있었고 그 준비가 된 만큼 또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응팔 끝나고 사실 요 뭐 기사도 많이 봤어요. 100억 소녀. 와. 예. 뭐 실제로 그 당시에도 막 해리 100억 소녀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게 너무 재밌는 기사인데 예. 제가 돈이 없는데 내가 왜 100억 소녀지? 라고 생각해봤는데 자세히 보잖아요. 네. 그 본문을. 어. 그러면 앞으로의 가치 라고 써 있어요. 이게 거기까지는 안 봤구나. 대박이다. 앞으로의 희망, 그렇죠, 그렇죠. 앞으로의 가치 이렇게 예상이 된다. 된다. 아, 근데 근데- 우리는 사실은 솔직히 미안해요. 나도 와 혜리 대박 났구나. 네. 100억 벌었네. 실제로 뭐 그 이후에 뭐 대박이 난 건 맞습니다만 그렇죠. 그렇더라도 그 당시에 이제 그런 100억 어떤 그거는 아이고, 아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 일을 쭉 해보니까 연예인은 내 천직인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네. 잘 맞아요. 사실 저는 생각보다
뭔가 하고 싶은 게 많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나한테 뭔가 하는 미션이 계속 주어지는 이 직업이 너무 좋아요. 야 근데 그 사실 그런 것들 때문에 힘겨워하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왜냐면 계속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내가 넘어서야 하고. 제자리 걸음이고 이러면 네, 힘들죠. 뭐 그러니까. 맞아요. 전 제자리 걸음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렇지만 언젠가는 이겨낼 수 있으니 좋다.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자리 걸음 하는 것도 그것도 되게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럼요. 그게 버틴다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아니 진짜 그래요. 네. 우리 이쪽에 있으면은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유재석 제자리 걸음이라는 그 생각을 좀 했어요. 또 사실 내 지금 하는 일에서는 정말 내가 힘겹고 내가 노력을 해서 지금 이 제자리를 지키기도 힘든데 꼭 내가 매년 매해 매달 발전을 해야 되고 이런 인생을 내가 살아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진짜 좀 했거든요. 지금 시간이 지나서 좀 곰곰이 생각하라고 좀 얘기를 해보자면 제 입장에서는 그 제자리 걸음도 너무너무 힘겨운 때였어요. 그쵸. 한편으로는 제자리 걸음을 그나마 하고 있다라는 거한테도 저는 되게 좀 스스로에게. 만족스러운. 예. 만약에 그러지 않았으면 저는 지금까지 있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다른 경우인데 예, 뭐예요? 제자리 걸음을 해도 1등이시잖아요. 아니, 아니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제자리 걸음 해도 1등이면 제자리 걸음만 하지. 전 그거는 그래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뭔가 나가지 않는다라고 해서 너무 그렇게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거는 그건 본인을 너무 진짜 상처를 내는 일인 것 맞아요. 같아서 제가 좀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물론 앞으로 나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진 않아요. 그 순간순간에 충실하면 언젠가 나아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내 스스로에게 조금은 그럼요. 좀 후회질 필요가 있어요. 네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혹시 20대를 보낸 해리한테 해리가 해주고 싶은 얘기 없습니까? 해리앤테 해리가 아마추어적인 자 모습으로. 그러면 네. 요걸 라임을 이어가서 네네. 해리한테 네, 해리가 해리한테 해리가. 해리야 30대 되면 더 예뻐질 거고 더 잘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 좋아. 아 좋아. 걱정하지 말고 너 20대 때 진짜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러운 거 다 하느라 진짜 고생했고 그리고 뭔가 늘 스스로에게 해낸 게 없어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잘 해냈다. 잘했어요. 네 이럴까 봐 늘 이렇게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아니 또. 근데 잘했어요. 진짜. 알죠. 잘했습니다. 와 오늘 뭐 다양하네요. 춤도 추고 똥도 맞고 뭐 울고 뭐. 맞아. 그똥 맞은 얘기야. 미안. 똥 맞은 것처럼. 혜리 씨도 지금 뭐 말을 이렇게 하지만 그 힘듦이 없었겠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20대를 생각했을 때 키워드가 대견함과 안타까움이거든요. 그게 되게 다른 말이잖아요. 그런 생각이 동시에 든다는 게 너무 속상한 느낌? 그래서 아니 조금 더 대견하게 생각해 라고 저한테 말하고 싶어서 그런 감정이 좀 올라왔던 것 같아요. 뭔가 늘 그런 나의 치부를 계속 관찰하면서 나아가야 성장하지 않을까. 만약에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누군가 마지막 소원이나 못다한 말을 전해준다고 한다면 혜리 씨는 어떤 소원을 좀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안 그래도 좀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봤었어요.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못했던 말을 전하고 싶다가 거의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돈 다 쓰고 죽을 걸. 진짜로. 정말. 이왕이면. 근데 죽을 줄 알았다면. 진짜 현실적으로. 내가 뭐하러 그걸 그렇게 모았나? 그니까요. 내가 쓰지도 못하고 죽을 걸.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그때 사고 싶었던 거 하나라도 더 살 걸. 이제 그런 생각.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면 전하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지. 말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내가
죽고 나면 후회할 테니까 평소에 많이 표현하고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표현을 하고 계세요? 저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집에서 진짜요? 집에서도 뭐라고 표현을? 집에서 네. 가족분들한테요? 엄마 예쁘다. 아빠 화이팅. 근데 엄마는 예쁘다는데 아빠는 왜 화이팅? 아빠 안 예뻐요. 이게 그 사실은 진성규 씨는 이제 범죄도시 때 뭐 혜성같이 나타난 배우로 아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텐데 이미 대학로에서는 베테랑 배우로 불리던 그러니까 극단 생활을 2004년 정도에 시작을 하셔가지고 네. 범죄도시가 2017년 그러니까 무려 한 13년을 뭐이라니? 누구야? 저기 야이 멧돼지 같은 새끼야! 너도 죽였을까? 진성규 씨가 이제 범죄도시로 일약 뭐 스타가 되셨잖아요. 네. 범죄도시 전과 후로 좀 어떻게 좀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까? 일단은 많은 분들이 음. 많이 알아봐 주셨고 사실 뭐 물질적인 것도 아. 와이프랑 이거 뒤에 가격 안 보고 그렇죠. 뭐 하여튼 뭐 그런 내가 원하는 거를 가격이 뭐 있더라도 네, 그렇게 네. 큰 망설임 없이 고를 수 있는 맞아요. 네, 그 정도. 그 그 정도. 정도만 해도 너무나도 저한테는 그리고 후배들에게 무언가를 사줄 수 있을 때. 그때 뭐 그런 큰 변화들 예전에는 좀 못했던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변화예요. 네. 지금도 그렇게 예. 유지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너무 좋고. 아니 그저 이제 2017년 청룡영화제 나무조연상 그 수상 소감은 그 이제 사실 진성규 씨의 필모에 넣어도 될 정도로 굉장히 좀 그 당시에 화제가 됐었고 또 굉장히 감동이었어요. 진성규님입니다. 신흥 범죄조직원 역을 맡아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오는 것만으로 너무 떨려가지고 제가 청심환 먹고 왔는데 진짜 이거 받을 줄 알았으면 하나 더 먹었어야 되는데. 저는 저 멀리 우주에 있는 좋은 배우라는 목표를 향해서 조금씩 나아가는 배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동료 배우들은 물론이고 성규 씨를 몰랐던 분들도 다 축하해주는 그런 좀 분위기였죠 그 당시에. 네 맞아요. 그때 후배들 말 들어보면은 대학로가 살짝 들썩였다 뭐 이렇게. 아니, 또 제 자랑을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있는 걸 얘기하는 건데 뭐. 맞아.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왜 자랑이야? 맞아 없는 거 아니니까. 없는 거 아니니까. 저도 들은 얘기니까. 그럼요. 당연하죠. 근데 왜냐면 그렇게 들썩인 게 당연하죠. 왜냐면 그렇게 함께 고생했던 우리 동료가. 맞아요. 저희 극단 식구들뿐만 아니라 대학로에 있었던 많은 배우들 뭐 동료분들이 나무조연상 진선규라고 나왔을 때 그 대학로의 소리가 와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요? 진짜요? 진짜요? 들었어요. 진짜 그렇게 들썩였다고. 근데 그 순간에 그 친구들도 너무 좋아했고 그 대학로의 그 약간의 그런 파장이 너무 행복했었다고. 근데 저는 아직까지 그때 수상 소감을 아직 한 번도 못 봤어요. 왜요? 이상하게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좀 배우가 상을 좀 딱 받았으면 좀 멋있게 조리 있는 말과 이런 소감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막 바보처럼 하고 내려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저의 느낌은 계속 그런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러시는데 보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더 감동이라니까요. 그렇죠. 나 같으니까. 그 진짜 처음으로 그런 큰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는데. 아니 그 당시에 이제 성규 씨가 많이 들었던 말이 물 들어왔을 때 노져라.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그때 이제 어떤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갑자기 물이 들어왔는데 갑자기 노를 저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아직 어디로 정확히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배 띄워놓고 노만 젓다 보면은 뱅글뱅글 도는 분들도 많고 딴 데로 가는 분들도 많고 그런 많은 것들이 생각나면서 그래서 제가 노젓기 전에 지도를 한번 다시 보자 이런 인터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정확하게 제가 가야 될 방향도 보고 배도 넓혀서 체크해보고 동료들도 태워서 같이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하여튼 그런 어떠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시선이 주목되고 무언가 갑자기 나의 위치가 달라져 있는 모습이
사실 좀 무서웠어요. 그때 솔직히 정신 차려야 돼요. 맞아요. 왜냐면 나를 가만두질 않으니까. 네, 나는 맞아요. 가만히 있고 싶어도 네. 막 여기서 행가리 치고 저기서 행가리 치고 너 최고야. 막 맞아요. 이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몸이 붕 뜰 수도 있는데 네. 그때 바람에 막 휩쓸려가지고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무섭기도 했고 와이프가 그때 오빠 정신 차려 이렇게 아, 와이프께서 그 시상식에 그때 안고 얘기했던 그 안으면서 그렇게 네, 얘기를 안으면서 했어요. 사실 안으면서 여보 정신 차려. 바짝 차리셨군요. 네. 그래서. 그래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그래 진짜. 맞아 정신을 차려야 된다. 사실 범죄도시에 이어서 이제 공조2에서도 이제 살벌한 악역을 연기했는데 악역 연기했을 때 가장 듣기 좀 본인이 좋은 말은 어떤 말이에요? 악역했을 때 네. 매력적이다라는 말이 참 듣기가 좋고 그렇죠. 그리고 너가 아닌 것 같아. 다른 사람 같아. 그 배역의 이름 같아. 라는 그런 말들이 참 듣기가 좋기도 하고 평상시에 저는 매력이 많이 없다라고 느껴요. 그러니까 그냥 착한 사람, 뭐 조용하고 뭐 점잖고 근데 연기를 시작하고 연기가 재밌고 연기가 너무 소중하고 계속 해보고 싶다라는 거는 내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 변해져 있는 모습으로 뭔가 소리도 질러보고 그런 모습들이 짜릿했던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연극할 때도 그랬고 범죄도시 이후에도 많은 분들이 와 어떤 게 진짜예요? 라고 이거 연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모습이 제가 너무 좋아하는 연기를 하고 있는 저의 연기에 대한 가치관일 수도 있고 연기의 어떤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이유일 수도 있고 아니 그 저 성규 씨가 여기 이제 동네 아이들 사이에서 이제 그네 아저씨로 통한대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아드님을 이제 그네 태워주러 놀이터에 갔다가 동네 아이들까지 밀어준다고. 네, 진짜 범죄도시 전부터 이제 아파트 나가서 이제 애기를 이제 우리 애기를 밀어주고 있으면은 처음에 이제 어머니들이 아유 저 아빠는 일 안 하시나 봐 뭐 이런 이렇게 인공수 머리죠 뒤에서. 생각하고 있다가 계속 밀어주고 있으면 또 애들이 또 쫄쫄쫄 와서 한두 명씩 아저씨 저도 밀어주세요 저도 밀어주세요 그럼 제가 계속 밀어주니까 또 엄마들이 또 있으니까 편하긴 하네 이런 생각도 하고 어른들도 와서 밀어달라고 할 것 같아요. 진성규 씨한테. 저 죄송한데 저도 한번 밀어주십시오. 밀어드려야죠. 네, 밀어줘야죠. 네. 어른이 또 밀어달라고 그래도 밀어줘야지. 그리고 운동도 돼요. 그게 사실 이게 애들 밀다 보면 그 쫙쫙 이거 당기는 것처럼 이렇게 쭉 밀었다 이렇게 당기는 것도 되고. 약간 좀 근육이 가슴 근육이 또 있으신데 여기. 없죠. 많이 약간 없어요. 장근육이. 장근육이 있어. 네. 몸값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놓치지 않으시는데 그 잠깐 순간 우리가 잠깐 딴 생각할 때 놓치지 않는데. 아니 그 사실 우리 진성규 씨만큼이나 요즘 그 매력적인 빌런으로 급부상한 분이 있죠. 바로 그 이제 진성규 씨 아내분이신 배우 우리 박보경 씨. 네. 아유, 그놈의 매출표 장부의 메인 인생이거든. 야, 들었지? 내가 버티는 일. 제발 부적합 하다 보여주세요. 20억을 찾고 있어. 그걸 왜 저한테 지가 죽여도 되니까. 아니 근데 이제 우리 보경 씨하고 한예종 연기과 선후배 사이 두 분 CC였던 겁니까? 아니 졸업하고 나오고 이제 공연을 같이 하게 되면서 활동을 조금씩 극단 활동을 하시면서. 네. 누가 먼저 이렇게 마음을 조금 표현을 좀 하셨습니까? 제가 진성규 씨가. 네 시선이 계속 갔던 느낌. 저기서 저런 말을 하지? 매력 있네. 그런 느낌. 그런 예상치 못한 데서 이제. 이게 이제 이 당시에 극단 활동하셨을 때 이제 당시 두 분 월급이 30만 원씩이었다고. 네 맞아요. 뭐 그때는 뭐 야, 이게 30만 원이면 근데 이게 사실 월세 내기도 이게 뭐. 저는 그때 선배네 집에 얹혀 있었기 때문에 있었군요. 그나마 이제 뭐 전기세, 뭐 수도세 요 정도만 냈으니까 그냥 살기에는 괜찮았다. 아르바이트도 뭐 조금씩 하셨으니까. 계속 했으니까. 어떤 알바들을 좀 그 당시에 하셨나요? 저는 그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었고 제가 좀 폴짝폴짝 뛰고 그런 걸 잘하다 보니까 뭐 아크로바틱이나 이런 걸 잘하다 보니까 그런 걸로 가서 좀 수업을 잠깐 해드리고 알바를 좀 조금씩 받고 뭐 이런
돈이 없는 상태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뭐 카드도 다 끊겨보고 뭐 제일 그랬던 거는 집에 쌀이 좀 떨어져가지고. 쌀이 떨어진다는 걸 사실은 인지를 못하는 세대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대학생이 되고 결혼을 하고 이 쌀통에 쌀이 없는데 쌀을 살 돈이 없는 순간을 맞닥뜨렸을 때는 아, 가장으로서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서 떨어졌다고 얘기하니까 와이프가 괜찮아. 저기 제 친한 친구 준호 오빠한테 쌀 좀 달라고 그래.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가서 친구한테 야, 쌀 떨어졌다. 쌀 좀 줘. 그래서 쌀을 받아오고 약간 그런 식으로 그래서 더더욱이 연기를 좀 열심히 그래 한 우물만 제대로 파보자. 그래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야, 어떡하지가 아니라 참. 이거 아내분이 맞아요. 저보다 훨씬 더 대인배예요. 아, 사실 그러기 참 어려운 일인데. 그래서 좀 무언가 그때를 생각하면 뭐 힘들었다 뭐 야 어떻게 버텼니가 아니라 그런 와이프가 있었고 그런 동료들이 옆에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즐거운 연기를 계속 놓치지 않고 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냥 아무렇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저한테는. 그래가지고 떨어졌네.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엄마가 고3 100일 때 저한테 이제 금목걸이를 하나 해주셨어요. 이걸 팔아야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팔아서 쌀을 사왔거든요. 여보, 채워졌어. 이랬는데 그냥 아무 일도 아니었어요, 그거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어디선가 앉아서 보고 있을 제 와이프 박보경 제 와이프 배우인데 애 둘 키우느라고 진짜 고생도 많은데 진짜 너무 고생 많았어요. 여보 사랑해. 그 청룡영화상을 받았던 그 순간은 그 모든 게 다 보답이 되고 보상이 되고 뭐 진짜 뭐 저한테 오빠 정신 차려, 여보 정신 차려야 돼, 이제부터 잘해야 돼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너무너무 행복했고 하여튼 그렇죠. 그래. 아니, 그 순간을 생각하면 그거를 되게 안 좋아했어요. 그런 이렇게 시카고에서 학교를 다닐 때 이제 주변에 다 영화를 하는 형들이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뭐 영화를 찍고 싶다. 그러면 저는 원래는 다큐멘터리도 관심이 있었지만 촬영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이제 뭐 하면 촬영을 하고 다녔는데 제가 잘 못 찍어서 야, 그 말고 너는 카메라 앞에 연기를 해봐라. 제가 그래서 20살 때 막 연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는 막 내가 막 울었어요. 난 촬영을 하고 싶은데 왜 연기를 시키는지 모르겠다. 막 이러면서 되게 싫었는데 나중에 나이 들고 해보니까 그게 또 뭐 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전에 회사 생활을 또 했었으니까. 아, 직장 생활도 하셨어요? 네네네. 아, 진짜요? 네. 진짜 많은 걸 하셨구나. 아니, 진짜 많은 걸. 아니, 그 사이에 언제 또 직장을. 그 이제 캐나다에서 살면서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하던 회사가 저희 가족 같은 회사니까 거기에서 제가 이제 카탈로그를 좀 보내줘라. 내가 그래서 한번 팔아보겠다. 아, 그 제품을 한번 팔아보겠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다니면서 이제 방문 판매 비슷한 거죠. 이제 어땠습니까? 좀 잘 팔았어요? 아니요, 한 대도 못 팔았었어요. 그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게 싼 제품이 아니에요. 이제 하는 거니까. 얘기 들으면 들을수록 대단하네. 근데 그렇게 했던 세일즈가 나중에 저는 이제 배우 생활하면 프로필 막 돌리거든요. 그런데 저는 좀 도움이 많이 됐죠. 어찌됐든 세일즈나 프로필도 어필을 하는 거니까. 네. 야, 이게 무슨 또 농구를 또 하시다가 또 뭐 직장 생활도 잠깐 하시다가 사실 앞으로 배우 활동을 하시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큰 장점 아닙니까? 그렇죠. 그 경험들이 어떻게 그럼요. 보면. 이게 농구도 뭐 그런 씬들이나 뭐 스포츠, 영화, 뭐 드라마도 뭐 많고. 근데 결국에 보내온 그 시간들이 지금의 결과물들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거 진짜 맞는 거죠. 진짜. 어쨌든 간에 휴가 나가서 탈 한 병까지 잡아오고 고생했어. 아닙니다. 하나, 둘,
얼마 전에 우리 돈 뜯어먹고 도망간 정비소 사장님 있지 않습니까? 여수였대 여수. 또 딴 데 도망가기 전에 가서 금방 잡아오지 제가. Stop! I said hands up! We don't want anybody to get hurt, right? Stay still. 여기 이제 워셔스키 그죠 감독님. 이게 그러면 좀 신기하지 않았어요? 엄청 신기했어요. 그게 네. 우리나라 작품도 아니었었기 때문에. 당시가 나이가 35살.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제 흔히 얘기하는 뭐 독립 영화 이런 거 말고 매체에 노출이 되는 거를 처음 했던 게 아마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35이면 사실 그쵸. 늦은 데뷔. 네, 늦은 데뷔. 엄청 늦었죠. 그거는 그때 이제 최이서라는 굉장히 친한 배우 친구 최이서라는 친구가 그거 소개시켜줘서 봤는데 그게 이제 돼서 좀 신기했어요. 그거는 또 봤는데 되더라고요. 네. 근데 신기하게 센스잇은 오디션 보면서도 그 느낌이 왔었어요. 어떤 느낌이었어요? 이거 됐다. 그냥 그때는 느낌이? 네, 그런 느낌이 좀 괜찮았어요. 이후에 이제 드라마 DP 멜로가 체질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이름을- 손석구 씨의 이름이 이제 서서히. 저도 그 딱 DP 보면서 뭐지? 뭐 다른 분도 맞아요. 그렇지만 야 저 대인님 저 사람 누구야? 네. 연기 진짜 잘하는데? 딱, 예. 연기 잘하는데? 내가 누군지 알고 막 들여보내. 뭐지? 하면서. 뭐야 왜 나를 움직이게 만들지? 저는 이렇게. 나를 움직이게 만들지? 네, 이 사람 뭐야? 야, 너 헌병 아니야? 이리 와봐. 너 내가 보좌관인지 간첩인지 어떻게 알아? 확인도 안 해? 죄송합니다. 근무 끝나고 분대장한테 보고해서 너는 다음 휴가 반납해. 근데 그 장면이 정말 저는 찐 같았어. 거기서- 빡빡한 대위님 있잖아요. 야, 너 내가 누군지 알고 그냥 이렇게 문 열어줘? 야. 와.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이 역할도 엄청 연구를 많이 하신 거라고. 네, 저는 그 DP 찍을 때는 진짜 잘하고 싶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잘하고 싶다는 게 진짜 군인처럼 보이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2년 동안 몸 담았던 집단을 표현하는 거였기 때문에 물론 병이 아니라 간부로 하는 거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제 군 생활할 때 저희 소대장님한테 찾아가서 하나하나 매번 해가면서. 다 이거 어떻게 하면 어떤 말투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거 리얼할까요? 뭐 이런 거를 많이 그때 그 당시에 그 좀 간부님 뭐라고 얘기를 하시던 거예요? 뭘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장교와 부사관의 미묘한 신경전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죠 DP에서. 나와요. 김성균 씨와도 있고. 나와요. 이렇게 만났을 때 누가 먼저 인사를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싸움이 있잖아요. 아 그리고 이제부터는 저한테 다이렉트로 보고하시면 돼요. 타부대 탈의병까지 우리가 거기였어요? 쏘리 자꾸 기싸움을 하려 그러네. 아니 그 이제 유튜브에 이제 손석구를 검색하면 조회수가 가장 높은 영상이 뭔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멜로가 체질. 코믹 연기. 네네네. 맞아요. 예, 그 요게 좀 제일 조회수가 높다 그래요. 너도 네가 할 일을 해내. 네. 야이 새끼야! 너 내가 몇 번 말했어? 걸리적거리지 말라고. 적당히 해라. 시끄럽잖아. 너는 뭔데? 미친년이야? 그래 나 미친년이다 이 새끼야. 이 새끼? 넌 뭐 쓰레기 새끼냐? 이씨 뭐? 에스. 이 새끼 뭐? 유빈, 네가 이겼다. 그때 제가 되게 느꼈던 게 뭐냐면 되게 이 친구 실제로 되게 장난기도 많고 이런 거 좋아할 것 같다는 느낌이 막 보이더라고요. 어때 친구들하고 있을 때는 좀 진중한 편이에요. 네, 진짜 어때요? 어때요? 좀 재밌는 이야기 듣는 거를 좋아하는 거. 하지 제가 막 이렇게 하지는 못해요. 재밌는 친구들 있으면 저는 정말 찰싹 달라붙습니다. 그래요? 네. 새벽에도 전화해서 재밌는 얘기 좀 해줘. 제가 하도 그런 전화를 많이 하니까 바로바로 나와요. 그러면 네. 어느 분들이 전화하면 재밌는 얘기 좀 해줘. 내가 말이야. 내가 어제 소개팅 했는데 그래요? 바로 나와요. 야 그분들 누군지 궁금하네. 아니 좀 그 어떻습니까? 친구가 좀 많은 편이에요? 아니면 좀 이렇게 소수예요? 배우 친구들이 많아요. 좀 친한 분들이 어떤 분들이 좀?
예전에 지정생존자라는 TVN에서 하는 드라마를 했는데 네네. 거기에 또래 배우들이 많았어요. 아. 그래서 제일 친해요. 지진이 씨가 있었고, 네, 진이 최윤현 씨도 거기 있고. 밥 먹으러 가고 한강 같은 데도 같이 놀러 가고. 약간 진영하고 느낌이 또 좀 닿는 있어요, 부분이 있어요. 있어, 손석구 씨가. 그 느낌이 있네요. 우리가 또 진영 또 몇 번 봤잖아요. 네, 네. 웃기죠. 있어. 진영 웃기죠. 진영 웃기죠. 진영 웃기지. 네. 저는 진영이 저의 롤모델 같아요. 멋있잖아요. 맞아요. 재밌어요. 그냥 멋있고 그 웃기고 그냥 다 좀 이렇게. 진영 참 또 재밌죠. 아니 이제 드디어 이제 올해 최고의 화제작이었죠. 이제 많은 분들이 인생 드라마로 꼽히는 나의 해방일지. 야 이게 말 그대로 이제 신드롬을 일으킵니다. 술 말고 할 일 줘요? 옆구리에 칼이 들어와도 꿈쩍하네. 근데 넌 날 쫄게 해. 당시 이제 전국의 구씨를 추앙했다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데. 추앙하는 거야. 먹어. 아니 이제 드라마 촬영 당시에 가장 신경 쓴 부분이 이제 구씨의 의상이었다고요. 맞습니다. 네. 맨날 허름한 이제 옷에 검은 봉다리를 들고 다녔잖아요. 네, 네. 이건 이제 원래 그런 그 설정이었던 거니까 아니면 좀 약간 네, 그게 설정에 있었고 심지어는 포스터에도 봉다리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뭐 에리랑 지연이랑 민규는 다 이렇게 나 이렇게 봉투 들고 막 이렇게 찍었었는데 그게 하여튼 약간 많이 힘든 캐릭터잖아요. 그 친구가 막 그 자기 혐오에 가득 차 있고 막 이런 캐릭터여가지고. 그 사실 뭐 이제 의상의 분위기라든가 어떤 검은 비닐봉지에 그 드는 그 두 병의 소주가 뭐 그 모든 것들을 느끼게 해주잖아요. 이게 이제 뭐 워낙 드라마가 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뭐 대사들도 제일 유명한 게 이제 날 추앙해요. 이게 이제 우리 그 지원 씨가 한 대사인데 이게 뭐 거의 유행어가 되지 않았어요? 그죠? 날 추앙해요. 사랑으로는 안 돼. 추앙해요. 그 대사를 좀 처음 봤을 때는 좀 어떠셨어요? 그게 저는 처음에 드라마 나오고 추앙해요라는 그 단어에 대한 반응이 초반에는 많이 좀 갈리기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게 무슨 뜻이야? 뭐 왜 이렇게 좀 저는 하나도 그게 거부감이 없었거든요. 읽을 때부터 얼마나 좀 외롭고 많이 힘들었으면 나는 사랑으로는 안 되고 추앙을 받아야 내 인생이 좀 채워지겠다라는 그게 그냥 참 이 지원이가 연기하는 연미정이라는 캐릭터가 너무 많이 힘들었겠구나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갔지 뭐 그게 그렇게 막 이렇게 될 보는 줄은 분들이 이제 몰랐어요. 몰입이 됐을 때 이게 참 진짜 그래서 대단한 것 같아요. 아니 그 추앙해요라는 그 말이 한참 할 때 손석구 씨 하루에 몇 번씩 듣지 않았어요? 범죄도시 무대 인사를 다닐 때 마이크만 잡으면 추앙합니다. 그거로 시작을 해서 그거로 끝났었어요. 추앙합니다. 저도 추앙합니다. 추앙한다. 추앙한다. 근데 사실 그거 제 대사도 아니었거든요. 지원이가 한 거였지. 근데 또 안 할 수가 없어. 안 할 수도 없고 처음에는 이거 그 다른 작품 홍보하러 와서 너무 그런 거 아닙니까? 했다가 이 반응이 또 오면, 그럼요.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저도 즐겼습니다. 엄청 즐겼어요. 마석도 역할을 한 연미정이라고 합니다. 씨랑 같이 왔습니다. 아니 그리고 또 이제 미정아 연미정이라고 외쳤을 때는 전국에 있는 미정이 난리가 나서 전국에 있는 미정? 그럼요. 전국에 있는 연미정 씨들이 난리가 났는데 미정아. 연미정. 내 이름도 불러줘요라는 요청도 많지 않았어요? 요청도 많지 않았어요? 그런 건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그 여운을 남기는 명대사들이 참 많아요. 이게 좀 읽어드리자면 이것도 참 그러죠. 하루에 5분만 숨통 튀어도 살만하잖아. 편의점에 갔을 때 내가 문을 열어주면 고맙습니다 하는 학생 때문에 7초 설레고. 아침에 눈 떴을 때 오늘 토요일이지? 10초 설레고. 그렇게 하루 5분만 채워요. 그게
내가 죽지 않고 사는 법. 이런 걸 어떻게 쓰시지 작가님? 이거 한 번만 해주면 안 돼요? 어떤 걸요? 이거 한 번만. 석구 씨가 한 번. 아우, 이거 좋잖아. 석구 씨가 한 번 읽어주는 건 또 다르지. 하루에 5분만 숨통 트여도 살만하잖아. 편의점에 갔을 때 내가 문을 열어주면 고맙습니다 하는 학생 때문에 7초 설레고, 아침에 눈 떴을 때 오늘 토요일이지 10초 설레고, 그렇게 하루 5분만 채워요. 그게 내가 죽지 않고 사는 법. 아, 덤덤하게. 조셉도 한번 읽어봐요. 아이고, 조셉도. 하루에 5분. 5분만 숨통 튀어도 살만하잖아. 전달력이 너무 좋습니다. 왜 연기를 넣어? 문을 열어주면 고맙습니다 하는 학생 때문에 7초 사이. 그래 안 그래? 별이 5개 사장님 같으신데? 별이 5개. 그게 내가 죽지 않고 사는 별이 5개. 약간 저만의 표현법으로 어때? 괜찮습니까? 김소영 감독님 스타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한번 딱 느낌 있게 한번. 이거요? 네네네네. 전 그럼 좀 약간 진행 느낌으로 한번 해볼게요. 각자 느낌으로 좀 해봅시다. 아셨죠? 자, 우리가 저 하루에 5분. 자, 우리가 저 하루에 5분만 숨통이 튀어도 살만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편의점에 갔을 때 내가 불을 딱 열어줬는데 고맙습니다 하는 학생 때문에 한번 7초 한번 설레고, 그다음에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오늘 토요일이지. 이러면 한 10초 또 설레고, 그게 내가 죽지 않고 사는 법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건강 정보였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사세요. 야, 이것도 다르네. 다르죠. 아니 그 나의 해방일지를 쓴 박혜영 작가님이 손석구 씨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의 연기에 압도당했다. 제가 쓴 글에 경지를 뚫고 나간 배우다. 이건 진짜 뭐 극찬이네요. 저는 정말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사실 저는 작가님을 한 번밖에 못 뵀어요. 대본 리딩 하던 첫날 한 번 뵙고 말도 많이 안 나누고, 그래서 끝나고 나서 늘 계속 궁금했거든요. 작가님이 어떻게 보셨을지. 근데 이제 다른 뭐 장소를 빌어서 들었을 때 그냥 기분이 정말 좀 남다르게 좋았어요 그때는. 작가님이 이 정도 얘기했다라는 건 진짜 말 그대로 뭐 극찬을 했죠. 종방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이제 그 스리생의 여운이 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꼭 살립시다. 난 안정원, 얜 양석형, 김준환, 이익준. 나는 최송아. 아기 나옵니다. 리차드슨 아웃. 이제 편하게 해줘요 우리. 감담최 이익준 선생님이잖아요. 그 드라마 씬업도 안 보고 이게 좀 결정을 했다고 그래요? 이게 얘기 들어보니까. 네, 맞아요. 보통 근데 씬업은 좀 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전 신원호 감독님하고 이우정 작가님이 이제 이 작품을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전 그러면 무조건 하겠습니다. 진짜? 예. 감독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미팅 처음 하는 날 정석 씨 제목도 안 들어보고 하겠다고요? 그러시더라고요. 그제서야 이제 제목이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네, 그때 알았어요.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응답하라 시리즈를 너무 재밌게 봐서. 현장에서 또 그 우리 정석 씨가 아이디어를 내서 촬영한 장면들이 많았다 그래요. 아이디어 엄청 많지는 않지만 뭐 몇 가지 있다면 그 개구리 왕눈이 뭐 이렇게 그때 손 뒤어갖고. 네네네네. 애가 조심 좀 하지. 너 이러고 수술은 어떻게 하려 그래? 야 근데 잠깐만. 야 근데 나 개구리 왕눈이야? 너무 많이 감은 거 아니야? 그러네. 비 오는 꼴 보고 싶냐? 필릴리 개굴 필릴리. 이거 필릴리 이거 그거 할 때 이제 뭐 그런 장면들. 그런 장면을 어떻게 생각을? 아니 저는 그거를 이렇게 뭔가 생각을 해서 한 건 아니고요. 감독님이 커트를 늦게 하세요. 그 사이 커트를 안 하니까 연기를 계속 뭘 하는 거죠? 예, 지속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제 거기까지 써주신 거예요. 다음엔 나 꼭
핑미 핑미 핑미업 핑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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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줘. 핑미 핑미 핑미. 네. 잠깐 갔다 올게. 나 얘 개그 너무 좋아. 두 분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익준 교수라는 인물을 이제 정석 씨를 생각하면 만들었다. 실제로 좀 비슷한 점이 좀 있습니까? 처음에는 이게 캐릭터가 뭔가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요. 어디 볼까요? 저 보시면. 안녕하세요. 저 슬기로운 생활 연출을 했던 신홍호 PD입니다. 이익준이란 캐릭터의 핵심은 사실은 자존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안 끼는 데 없고 말 많고 장난 좋아하고 웃기고 그게 이제 멋있으려면 자존감이라는 게 있어야 돼. 나는 누군가 나를 가볍게 본다고 해도 난 그렇게 가벼운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무게감을 스스로 갖고 있어야 되는 캐릭터란 말이죠. 그래서 정석이를 보면 약간 그런 생각이 많이 들긴 해요. 정말 내가 어디 가서 재밌는 사람으로 굴어도 난 여전히 그래도 꽤 무게 있는 사람이야 라고 느껴지게 하는 어떤 그런 자존감을 갖고 있는 친구라 아 이건 너무 잘 맞겠다 싶어서 이제 만나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사실 하고 싶다는 의견을 비춰줬고 다만 재수 씨 와이프 지연 씨와의 약속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 작품 끝나면 이 정도 쉬면서 같이 있자라든가 이제 그런 약속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깨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이걸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키가 이제 지연 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미 씨가 허락을 해주면 이 작품을 우린 같이 할 수 있고 허락을 해주셔서 감사하게도 그래서 시작을 같이 할 수 있게 됐던 거죠. 이 건축학개론의 납득이가 야 소위 말해서 그냥 대박이 터지죠. 그 몇 장면 안 되거든요 사실. 그 납득이가 나온 장면이 몇 장면이 안 되는데 야 저 신인은 누군데 저렇게 연기를 맛깔나게 그러니까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맛깔나게. 아니 납득이 안 가잖아 납득이. 어떡하지 너? 어? 비벼? 막 비벼. 저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딱 비벼. 막 진짜 싹 잡잖아요 그 관객의 시선을. 근데 건축학 개론도 사실 거기서 현장에서 정석 씨가 한 것들이 굉장히 좀 많잖아요. 거기서는 사실 정작 애드립이라고 하는 것들이 몇 개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손 아니에요? 손 그 키스 그런 것도. 이것도 다 대본에 있는. 예. 비벼 이거. 예, 하여튼 그거는 다 대사에 있어. 있어요. 예, 예. 아. 그리고 콘티 그림에도 약간 막 이런 그림들이 막 이런 게. 근데 그거를 이제 잘못 살리면 보기에 불편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장면이. 근데 그거를 그렇게 맛깔나게. 야. 아마 그 마지막에 환상 그것만 제가 아마 좀 덧붙였던. 이게 또 좀 어떻습니까? 그 전에도 인기는 이제 뭐 굉장히 많았지만 납득이 전과 후가 내 인생에 어떤 좀 큰 변화가 있었어요. 너무 다르죠. 그때는 제가 어디를 돌아다니면 많이 이제 알아보시는 분이 많이는 없었어요. 그러면 대학로나 가면은 이제 좀 많이 알아봐 주시는 정도였는데 그때는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너무 놀랬던 게 이제 그 주민센터에 이제 등본 좀 떼러 갔는데 중학생인 학생들이 저를 본 거예요. 한 6, 7명 됐어요. 근데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달려오시는데 저도 모르게 도망가게 됐어요. 진짜 너무 놀래서 갑작스러우니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오니까 학생들이 그래서 이제 저희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저 뒤에서 오니까 지나가면서 또 불현듯 참 이 집으로 들어가면 이게 우리 집인지 알 것 같으니까 지나쳤어요 또. 지나쳐서 돌아서 다시 이렇게. 왜냐면 내가 그럴 줄 알았으면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가는데 갑자기 내 일상이 바뀌니까 너무 좀 당황스럽죠. 진짜. 아니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첫 주연작인 주말 드라마 최고다 이순신. 요것도 또 연이은 히트를 합니다. 요게. 히트죠. 이게 또 출연한 특별한 계기가 있다고 그래요. 예. 그게 주말 드라마였는데 이제 저희 엄마가 워낙에 그 시간대에 그 드라마를 너무 좋아하시니까 그러면 무조건 해야지. 뭐 안 할 이유가 없었어요. 안 할 이유가 없네. 예. 아니 그 오나의 귀신님 질투의 화신 말 그대로 이제 로커의 장인으로 불리기 또 시작한 시기이기도 하고. 저 얼마나 보고 싶었었는데. 저 얘랑 사귀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이 친구한테. 박 기자가 술 먹자 그래도 나가지 마 절대.
밥 먹자고도 절대 나가지 마. 뉴스 할 때 눈 마주쳐. 특히 이제 함께 작품을 했던 배우분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좀 많았었어요. 우리 질태화 씨과 뺑반의 공효진 씨는 대단한 놈이라고 생각한다. 나중에 중년 로맨스를 함께 하고 싶다. 그러니까 뭐 다른 것보다 대단한 놈이다 진짜. 그러니까 우리 업계에서는 와 진짜 저거 진짜 대단한 놈이다. 이거는 진짜 최고의 놈이 칭찬. 들어가서 지금 이거 최고의 최고의 칭찬이에요. 칭찬이죠. 그 오요 나의 귀신님의 박보영 씨는 상대의 캐릭터를 살리는 아이디어를 많이 준다. 그러니까 맞아, 그때도 나보다도 상대를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나는 연기는 대결이 아니라 이제 같이 이렇게 앙상블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하고 이렇게 추천하는 데는 또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요. 조셉도 저를 추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디? 제가요? 예. 제가 어디 가서 형을요? 아 나 섭섭하네. 나를 한 번도 추천을. 그럼 다음에 제가 뭐 결혼식 사회나 이런 거 있잖아요. 추천해요. 추천해요. 예. 아니 혹시 그 배우로서 가지고 싶은 또 수식어가 있습니까, 정석 씨가? 그런 칭찬을 들었을 때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기분 되게 좋긴 하더라고요. 뭐예요? 조정석이 곧 장르다 뭐 이런 뭐 그런 거 있지. 뭐 그런 말 그렇죠. 들었을 때 정말 새로운 칭찬이었는데 와 이거는 너무 진짜 극찬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좋죠. 혹시 그 조정석의 인생의 한 장면을 꼽는다면? 제 인생의 한 한 장면. 정말 크나큰 한 장면이 있다면은 저희 아이가 태어날 때, 예, 그때. 정말 그때는 그때는 뭐 제 인생을 통틀어 감히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감동적인 순간이었죠. 저도 그럼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뭐 이루말할 수 없는.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그리고 막 순간 소리가 좀 안 들리더라고 주변 소리가. 정말이에요. 네, 정말 저도 그런 약간 멍멍하죠. 네, 완전 멍멍해지고 뭔가 그러니까 그때가 이게 어떻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느낌이에요. 뭐 없어요. 그 진짜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아이가 태어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간호사분이 이제 엄마랑 아이하고 이제 맞아요. 볼을 맞대게 해주고 하는데 이제 엄마는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또 눈물을 흘리고 있고 이게 뭔가 막 그런 게 있어요. 막 그래요. 그저께 또 나은이한테 이제 그거를 옛날 자기 모습을 막 보여줬더니 막 울더라고요. 예, 얘 누구냐고. 본인인데. 본인인데 너무 이상하다고. 그러면서 막 울더라고요. 신기하다. 그죠. 예. 우리 예원이는 이 자기 영상 보면은 되게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그걸 보면서 계속 자기가 즐겨요. 그거. 엄청 즐기고 진짜로. 예. 본인이 이것만큼은 정말 정석이다 하고 싶은 게 있으십니까? 이것만큼은 정석이다. 네, 내가 딱 이것만큼은 정석이다. 뭔가 제가 이 얘기하기가 좀. 뭐 얘기해요. 이 가정의 테두리 안에서 뭔가 아빠로서 뭔가 아니면은 집의 어떤 가장으로서 뭐 그런 것들은 그거는 좀 정석이다. 이렇게. 사실 저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저 어릴 때 부부싸움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어릴 때 기억에 정말 이렇게 두 분은 왜 이렇게 싸우셨을까 뭐 이런 생각이.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나중에 내가 커갖고 난 저렇게 안 살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무의식 중에 원망 아닌 원망 같은 것도 했었던 것 같고 저도 부모가 돼보고 나이가 먹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후회스럽죠. 더 살갑게 잘해드리고 싶다는 생각하죠. 더 살갑게. 이 해품달의 이 첫 촬영 이후에 불과 1년 뒤입니다. 임시완을 각인시킨 작품 드디어 변호인을 만났습니다. 진짜. 이게 이제 변호인에서 맡은 인물이 이제 억울하게 체포돼서 고문을 당하는 대학생 역할. 그죠. 여기서 실존주의가 왜 나오니? 시작이야. 잡아.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1980년대 청춘의 모습을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이게 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어땠습니까? 그때가 제 그 시기였었어요. 쉬는 날에
뭐라도 좀 채워 넣어야 되겠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광희한테 혼나고 나서 배웠을 시기. 야, 이게 지금 광희한테 자꾸 혼났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때 광희 씨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뭐라도 저를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몸을 한창 만들었을 때였어요. 그랬는데 변호인이 덜컥 캐스팅이 된 되는 거예요. 거죠. 예. 그 고문 받는 역할 때문에 처음으로 몸을 만들어 놨던 거를 다시 다 뺐죠. 그렇지. 캐스팅 되고 나서. 예. 몇 킬로까지 뺐어요 그때? 그때가 제가 인생 최저 몸무게였는데 49kg? 49kg 그 정도였었어요. 이걸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혼자서 욕조 물 받아서 물고문 받는 것도 막 연습해보고. 대단하다. 그런 거 해보고. 그 씬이 딱 끝나고 났을 때 감독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이렇게 제가 묶여서 하니까 제가 손을 못 쓰잖아요. 신호를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신호를 줘라. 이렇게 제가 이렇게 탁탁 치면은 제가 한 개다. 빼내주기로. 예. 했는데 액션 하는 순간 이 자세가 바뀌면서 제가 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틀어져서. 그 진짜 찰나의 몇 초가 사실 더 극한으로 몰아갈수록 더 진짜 같은 모습이 더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오자마자 하니까 현장에 어떤 숙연한 느낌 하고 막 박수를 그 뒤늦은 그 박수 막 이게 하는데 저는 그때가 아이돌 중에 일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너무 영광스러웠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저는 뭐 힘들다 이런 것보다는 사실 배우로서 임시완 씨에게 어떤 변곡점이 된 장면은 접견실에서 어머니를 만나는 장면이에요. 네. 맞아요. 그 씬도 제가 송강호 선배님한테 혼이 많이 나면서 송강호 씨한테 좀 혼이 났었어요? 네네네. 왜요? 발산하지 않는다가 주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슬프면 슬픈 거를 발산해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자꾸 혼나니까 저도 이게 순간 저도 모르게 어떤 감정인지 모르지만 그 감정이 저를 이끌어서 주르륵 나오는 거예요. 기두야. 나도 잘못했습니다. 형사님들한테도 맨 잘못한 거 다 얘기했습니다. 난 진짜로 잘못했습니다. 네, 앞으로 잘못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진짜 잘하겠습니다. 엄마. 이제 이 장면이 이제 송강호 씨한테 찍으면서 엄청 혼난 게 내 연기는 지금 가짜다. 진짜를 표현해라. 네. 그런 얘기를 좀 하셨다고. 저는 아직까지 송강호 씨를 실제로 본 적이 없어서 어떠세요? 현장에서나 이제 보통 기본적으로? 그 어려운 자리도 굉장히 많이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자리냐면 어떤 자리예요? 대단한 대선배님. 그리고 봉준호 감독님도 소개시켜 주셨고 그리고 은연중에 만나는 선배님들이 계시잖아요. 그 선배님들이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거를 송강호 선배님이 너 진짜 칭찬 너무 많이 너무 많이 해주셨다. 그러니까. 네. 다만 단둘이 이렇게 술자리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요.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세요.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자주 그런 자리를 가져봤으니까 익숙해서 선배님 이렇게 부르시고 아무 말씀 안 하시면은 저도 그냥 이러고 있어요. 뭐 이게 또 적응하면 또 그게 편할 수 있어요. 네. 적응하면 그게 편하잖아요. 네. 변호인 다음에 출연한 작품이 미생. 미생. 드디어 뭐 또 장그래라는 인생 캐릭터를 만납니다. 전 지금까지 제 노력을 쓰지 않았으니까 제 노력은 쎄빠시 신상입니다. 26년 동안 진짜 복사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죄송합니다. 정규직 계약직 신분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계속 일을 하고 싶은 겁니다. 미생을 저는 대할 때 이 사회초년생의 어떤 그런 애환과 제가 연습생부터 지금 그 시절까지 가지고 왔던 그 애환이랑 너무 맞닿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저한테 있어서는 어떤 캐릭터를 만들어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고민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고민의 결을 그대로 최대한 연기에 반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었고 그 목표만 잘 반영하면 됐었거든요. 정말 이게 다시 만나지 못할 만한 그런 작품일 것 같아요.
아니 그 저 미생도 수많은 그 현실 속 장그래들을 울린 명대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도 기억에 남는 대사가 있던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 글귀 중에서 실천하고 있는 뭐예요? 게 있는 게 그 살아내고 싶으면 체력을 길러라. 체력을 기르지 않으면 적당한 노력선에서 안주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체력을 길러야지 너의 역치가 더 늘어나서 더 많은 걸 할 수 있다 이런 게 있는데 네가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체력을 먼저 길러라. 체력이 약하면 빨리 편안함을 찾게 되고 그러면 인내심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 피로감을 견디지 못하면 승부 따위는 상관없는 지경에 이르지. 네 고민을 충분히 견뎌줄 몸을 먼저 만들어. 얼마 전에 그 이성민 씨가 또 유퀴즈에 또 네. 출연을 했었어요. 알고 보셨습니까? 있죠. 네네, 아 봤죠, 그래요. 봤죠. 네. 이제 실제로 드라마 촬영 때는 실제 직장 상사 직원 같은 관계를 유지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성민 씨하고 나눈 문자를 이성민 그 당시 이제 과장님이죠. 수고했다 잘 쉬고 화이팅 이렇게 보냈더니 시환 씨가 오글거리게 갑자기 견디기가 힘듭니다. 왜냐면 이제 극 중에 그렇죠. 예, 지금 이제 그런 관계가 우리 이성민 씨가 닥쳐 그랬더니 넵 이렇게 결국 넵으로 끝냈네. 네네. 촬영할 때는 좀 이성민 씨는 어떤 선배였습니까? 이성민 선배님이요. 진짜 사람 냄새의 끝판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집에를 놀러 간 거 이성민 선배. 집에도 가셨구나. 추석 때 놀러 갔거든요. 아 진짜요? 네, 대명이 형이랑 같이 갔어요. 네, 놀러 갔었어요. 연락을 주신 거예요. 네, 뭐 서울에 있으면 놀러 와라. 손님으로 막상 갔는데 계속 골프만 보시긴 했는데 골프 프로그램만 계속 보시더라고요. 왜 그러나 몰라. 그럴 거면 야 와 이러고 가면은 계속 자기 보는 거 TV 보고 있어. 와서 저는 옛날에 친구들 들어가는데 치킨이랑 맥주 다 시켜주고 방에서 게임하더라고요. 놀으라 그러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게 어떤 있어요. 네. 근데 또 오랬다고 또 그렇게 가는 것도 쉬운 일은 그쵸, 아닌데. 네. 근데 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눈치가 없는 편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의상으로 하시는 맞아요, 말씀도 맞아요. 있고. 예를 들면 이거잖아요. 아 다음에 시간 되면 밥 야 한번 한번 먹어요? 집에 한번 놀러 와. 네. 그러면 이번 주나 아니면 다음 주 언제쯤 놀러 가면 괜찮을까요? 오겠다고? 네, 놀러 오라고 하셔서. 저는 하기로 했다. 그러면 저는 하는 거예요. 제 논리가 저는 논리적으로 머릿속으로 언제 보자 하면 저는 보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걸 파악하는 걸 잘 못해요. 이게 진짜 예의상으로 말씀을 하신 건지 아닌지 그거를 잘 몰라서 그래서 상대방 선배님들께서 밥 먹자, 뭐 술 한잔 하자 하면은 저는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환 씨의 20대를 좀 어땠던 것 같은지. 20대 때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주된 거였었어요.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인정받을 수 있을까? 네. 살아남는 것에 대한 고민이었고 적어도 아직까지 제가 젊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때 저의 젊음을 최대한 발산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아니면 할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분명히 있을 텐데라는 것들을 생각해서 찾게 되고 그런 것들을 하루하루 채워나가려다 보니까 그냥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가수도 포기를 한 적이 없어요. 가수를 포기하면 어찌됐건 20대 때 주되게 몸담았던 가수 생활을 제 스스로 저의 인생을 부정하게 되는 것 같단 말이죠. 나의 20대가 의미 있어지려면 이걸 끝까지 완성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수를 계속 도전을 하고 있어요.